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얼마 전 아이폰 14 시리즈가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구매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구매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14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일반 라인업은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프로 라인업에는 그래도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3 프로에서 과연 14 프로로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 이 점에 집중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은 디스플레이 전력 효율성과 카메라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디자인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컬러는 총 4가지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컬러인 딥 퍼플, 그리고 스페이스 블랙, 골드와 실버 이렇게 나왔는데요. 작년 13 프로에 시에라 블루를 대신해서 이번에 딥 퍼플이 나온 거고요. 그라파이트를 대신해서 스페이스 블랙이 나왔습니다. 실버와 골드는 작년과 동일하게 남아있는데 실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약간 웜톤이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로 나왔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14 프로가 13 프로보다 1시간가량 더 늘어났는데요. 이건 영상을 재생했을 때 얘기고요. 영상 스트리밍을 이용했을 때는 사용 시간이 동일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번에 셀룰러 모뎀의 전력 효율성이 엄청 개선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맥세이프도 역시 들어가 있는데요. 충전 속도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전면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세라믹 실드 글래스가 들어가 있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가격은 동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국내 가격에서는 상당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155만원부터 시작하고요. 프로 맥스는 무려 17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달러가 정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건 비싸도 정말 너무 비싸네요. 심지어 128GB 가격인데도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와이파이 6E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건 들어가지 않았고요. 새로운 블루투스 5.3을 지원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에어팟 프로 2세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이벤트에서 쿨링 성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기존에 좀 화면이 어두워지는 그런 이슈가 있었죠. 이 부분은 한번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이벤트에서 eSIM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내 모델에는 아마 심카드 슬롯이 남아있을 것 같긴 한데 미국 모델 같은 경우들은 아예 심카드 슬롯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오로지 eSIM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번에 미국에서 직구할 예정인데요. 직구한 제품 같은 경우 심카드 슬롯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통신사에서 개통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국내 통신사들도 최근부터 eSIM을 도입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몇 달 동안은 공짜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국내 통신사들도 지원을 하니까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뜰폰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점점점 돼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것도 통신사 확인을 꼭 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역시나 이번 아이폰 14 프로의 가장 큰 변화는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게 되실 것 같아요. 화면 사이즈는 기존과 동일한데요. 프로는 6.1인치고 프로 맥스는 6.7인치입니다. 그렇지만 베젤이 조금 더 얇아졌어요. 베젤이 얇아지면서 디바이스 자체 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두께는 약간 두꺼워졌는데 이건 후면 카메라 때문에 살짝 두께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최대 밝기도 많이 올라갔는데요. 기존의 13 프로에서는 1200니트까지 밝기를 지원했는데 이번 14 프로는 HDR 컨텐츠를 볼 때 최대 1600니트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야외에서는 무려 2000니트까지 밝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놀라운 부분인데요. 기존에 야외에서 밝기 때문에 좀 불편함을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14 프로로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이런 불편함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번 14 프로 라인업에서는 새롭게 AOD가 지원이 됩니다. 아이폰의 AOD는 필요한 정보만 뜨는 게 아니라 화면 전체가 어두워지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금 화면의 위젯이나 배경화면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AOD 기능이란 게 그렇게 특별한 기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플이 만들어 놓으니까 확실히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4 프로의 화면 주사율이 1Hz까지 낮아지는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배터리도 절약하면서 AOD까지 지원이 되는 거고요. 프로모션이 들어간 13 프로에서는 iOS 16으로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이 AOD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14 프로 라인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알약 모양의 펀치홀입니다. 이제는 상당히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노치 디자인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이걸 좋아하지 않는데 드디어 이번에 펀치홀 방식이 적용이 되었어요. 일반적인 펀치홀과는 다르게 애플은 이 펀치홀을 UI의 일부처럼 만들었는데요. 이게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백그라운드에 어떤 앱이 돌아가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전화를 받을 때나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때나 또 음악을 들을 때 등등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때 그 기능에 맞춰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걸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칩셋인데요. 이번에 프로 라인업에만 새로운 A16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 13 프로에 비해서 엄청난 성능 발전을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개선 정도가 있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A16 바이오닉은 4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고요. 경쟁 모델들 대비 40% 정도 빠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코어를 가진 CPU와 5개의 코어를 가진 GPU가 들어가 있어요. 새롭게 미디어 엔진도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전작 대비 성능 개선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기존보다 20% 낮은 전력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는 했었죠. 전력 효율성 자체는 꽤 많은 향상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13 프로의 A15 칩셋도 워낙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본다면 전체적인 성능은 약간씩의 업그레이드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한 건 제품을 직접 받아봐서 테스트를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번 14 프로에서 엄청난 이런 성능 발전을 기대하신다면 굳이 14 프로로 가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전에 대한 획기적인 기능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충돌 감지 기능인데 이건 애플워치 8에도 들어간 기능입니다. 그리고 위성 통신 기능도 지원을 해요.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터지지 않는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이용하면 통신망이 좋지 않은 지역이나 아예 없는 지역에서도 긴급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는 큰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위성 쪽을 바라볼 수 있게 아이폰에서 안내를 해준다고 하고요. 메시지를 보내는데 15초에서 2분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구름이 많거나 울창한 숲속 같은 이런 곳에서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메시지를 위성에 보내면 여기에서 콜센터로 들어가게 되고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구조 요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기능이라서 이게 실제로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실제로 나오게 되고요. 어쨌든 향후 2년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유료라는 소리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도 현재는 미국이랑 캐나다만 가능하다고 해요. 향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원이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실 카메라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카메라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역시나 프로 라인업이 가장 좋은데요. 이번에 14 프로와 14 프로 맥스에는 동일한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메인 카메라가 기존 12메가픽셀에서 48메가픽셀로 대폭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센서의 크기가 기존 대비 65% 정도 커졌습니다. 쿼드 픽셀 센서라고 해서 4개의 픽셀이 모여서 하나의 픽셀이 되는데요. 4배나 더 많은 빛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 품질이 향상되고 기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진을 12메가픽셀 사이즈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저조도에서는 2배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배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정말로 많이 좋아졌다는 뜻이겠죠. 여기에 기존에 지원하던 애플 프로 로우 기능도 이제는 48메가픽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배 줌 모드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아이폰 12 프로까지 2배 광학 줌이 지원했었는데요. 13 프로부터는 3배 줌이었습니다. 3배 줌 기능도 너무 좋긴 하지만 이게 또 너무 가깝게 되면 줌을 또 빼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2배 줌이 생기면서 활용도가 좀 더 높아졌습니다. 망원 렌즈는 저조도에서 2배 좋아졌고요. 초광각 렌즈도 기존보다 저조도에서 3배 더 좋은 성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도 전작보다 좀 더 좋아졌고요. 이제는 오토포커스도 지원을 합니다. 저조도 상황에서 2배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플래시라이트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플래시라이트가 터지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에 따라서 8단계로 자동 조절된다고 합니다. 영상 촬영에서는 액션 모드가 새롭게 들어갔는데요. 짐벌을 이용한 것처럼 흔들림 없는 촬영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아마도 4K보다는 낮은 화질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제품을 받아보면 테스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네마틱 모드에서는 4K로 촬영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080p에 30프레임까지만 촬영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4K 해상도에 3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이 전작에 비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애플이 매년 아이폰을 출시하는데 분명히 전작에 비해서 좋아진 부분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0Hz 프로 모션이었죠. 이번 14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펀치홀과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디스플레이의 변화가 돋보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밝아진 스크린은 아마도 실사용에 있어서 매우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치가 사라지고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들어간 부분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카메라 같은 경우도 저조도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요. 제가 1년 정도 13 프로를 사용해 봤는데 카메라는 솔직히 지금도 아주 좋긴 해요. 사용하면서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14 프로랑 1대1로 이거는 좀 비교를 해봐야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종합적인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솔직히 이번에 들어간 차량 충돌 기능, 위성 통신 기능 굉장히 거창하긴 한데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경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면 밝기나 현재 13 프로 카메라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번에 여러가지 큰 업그레이드가 있다고 해도 굳이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기존 것도 충분히 좋기는 해요. 전체적인 디자인도 거의 비슷하고 가격도 이번에 훨씬 더 높잖아요. 물론 이건 환율 탓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13 프로를 사용하신다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이폰 13 시리즈 이전 모델들을 사용한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이번 14 프로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도 완전히 다를 거고요. 스크린 같은 경우도 프로 모션이 들어가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아이폰 11이나 12보다 배터리도 훨씬 더 오래 가고요. 그래서 13 시리즈 이전 모델을 사용하신다면 분명히 체감이 될 만한 업그레이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13 프로이신 분들은 조금 참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